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시의회, 예천군과 군의회가 통합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섰습니다. 진흥원이 2년 전 출범했지만 여전히 조직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공화군이 지난 14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공사에 시작을 알렸습니다. 온실과 연구소 등을 갖추고 지원자들에게 시설을 무료로 빌려줄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페루 현지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를 홍보했습니다. 이어 올해 정상회의 장소를 둘러보고 행사장 조성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시의회, 예천군과 군의회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북부권역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이 행정통합 북부권역 설명회에 앞서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북의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도청을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지 10년도 되지 않는 지금 도청 이전 효과를 완전히 무산시키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 안동시 의회와 예천군 의회도 지역 주민 500여 명과 함께 통합 반대 피켓을 들고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도지사, 대구시장은 경북 대구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어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권 시장은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광역자치단체로 흡수돼 지방자치가 오히려 저해될 수 있고 통합청사가 대구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본청사가 없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모두가 인구 10만의 자격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한 태평양의 중심을 만들려는 약속도 못 지켰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또 대구 경북 통합을 하면 저출산 문제가 극복을 하고 지방시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김호진 실장은 그렇다고 현재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망과 아쉬운 점도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으나 그렇다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면 그 2만 5천이 10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무책임하다 할 수 있습니다. 2시간 넘게 설명회가 이어진 가운데 주민들은 통합 추진이 주민투표나 의회 표결로 결정된다면 행정청사나 의회 소재지는 대구로 결정될 것이 뻔하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일 오전에는 문화복지위원회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직의 안정화와 직급체계, 최근 있었던 청년작가전 전시 중단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중점 감사 사항엔 대구미술관장 선임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데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홍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최근 진행된 대구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청년작가전에서 발생한 작품 검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 작가가 홍준표 시장과 노중기 대구미술관장을 둘러싼 논란을 소재로 작품을 전시하려 하자 회관 측이 전시실을 폐쇄한 것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게 폐쇄 관장님 생각에 이게 어떤 위법성이라는 어떤 정치색이 너무 깊다 이런 건가요, 작품에 대한? 그 내용 자체가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오픈이 되면은 굉장히 사회에서 어떤 무리가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저작권이나 초상권까지. 또 전시 작품과 관련한 작가와의 소통에 대한 질문에 김 관장은 통상 사전에 작품에 대해 작가들과 소통하지만 이 작품은 전시 전날 오전까지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지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흥원이 2년 전 출범했고 지난 연말 직급 조정까지 마쳤는데도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내부적으로 화학적으로는 조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행감에서는 또 지난해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 인증 결과 진흥원 산하 5개 기관 중 4곳이 떨어진 것과 직원들이 근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부실 운영도 지적됐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지만 중점 감사 사항으로 예정됐던 홍준표 대구시장 고등학교 동기이자 친구인 노중기 대구미술관장 선임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 한 차례의 질의도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봉화군이 지난 14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공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온실과 연구소 등을 갖춘 지자체 주관의 스마트팜 단지를 갖추고 지원자들에게 시설을 무료로 빌려줄 예정인데요. 아직은 생소한 스마트팜 농사를 체험해보고 지역 정착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조성공사가 한창인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일대 현장. 내년 9월까지 온실 3.5헥타르와 연구소 등 부대시설 1.8헥타르를 갖춘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도비 28억 원 등 사업비만 약 236억 원이 드는 봉화군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입니다. 지역 농업인을 포함한 58세 이하의 청장년층 21명이 3년 동안 이곳을 경영하게 됐는데 총 88명이 지원할 만큼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교육과 평가를 통해 현재 34명이 남았는데 이 중 17명이 선정되고 나머지 4명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교육과정을 거쳐 뽑히게 됩니다. 기존 직장인과 농업인 비율이 절반 정도로 모두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기후가 너무 급변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 너무 힘들고 기후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임대를 해서 제가 충분히 기간을 두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팜 온실은 총 2동으로 작물이 쾌적하게 자랄 수 있도록 7.5m의 높이로 조성됩니다. 2헥타르의 딸기 온실과 1.5헥타르의 토마토 온실인데 유통망이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당 수익률이 높고 판매 수요도 충분한 안정적인 작물입니다. 추후 딸기는 상추 등 엽채류로, 토마토는 오이나 멜론 등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비료와 물을 섞은 양액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갖춰 환경 오염을 줄이고 전기로 작동하는 공기열 냉난방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도 절약하게 됩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스마트팜 부실 시공 문제로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진행되는 공사 업체 선정을 신중하게 하고 감리를 철저히 하는 등 하자 발생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방침입니다.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서 재배 기술을 습득하고 향후 봉화에 창농함으로써 스마트 농업이 확산되는 데 계속적인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는 봉화군은 스마트팜 임대 기간이 끝나는 입주자들을 비롯해 누구라도 자격을 충족하면 본인의 스마트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 3억 원의 시설비를 지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성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홍준표 시장이 호언장담한 정부의 대구 경북 신공항 공적개발 지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리고요.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올 한 해 발생한 쓰레기 양이 지난해보다 90% 더 많다는 소식 짚어봅니다. 이어서 경북대학교 새 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는 소식과 전태일 열사의 옛집이 시민 모금으로 새 단장에 개관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네, 지난주 국회에서 TK 신공항 공적개발 방식 추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중요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달 홍준표 시장은 TK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자기금으로 확보하면서 발행할 지방채를 채무 계상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13일 인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장관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하자 이 장관은 세 차례나 약속을 부인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채무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부세 감액 등의 벌칙으로 채무 감축을 유도하는데요. 홍 시장은 신공항 공공개발 과정에서 지게 될 막대한 채무에 대해선 이 같은 관리를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임 의원은 공자기금을 관리하는 기재부에 기금을 활용한 신공항 건설의 적절성도 물었는데 기재부 차관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 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면서 라이온즈 파크는 흥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라이온즈 파크에서 배출된 쓰레기도 급증했죠. 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삼성 라이온즈 구단 측이 신고한 폐기물은 모두 1,07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가량 많은 걸로 파악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올바로에 등록된 최근 4년간 배출량을 보면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선 꾸준히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습니다. 2021년 406.6톤, 2022년 518.7톤, 2023년 571.4톤, 올해 2024년은 1074.6톤입니다. 매년 꾸준히 늘었는데 올해는 앞선 3년과 비교해 증가폭이 큽니다. 전년과 비교해도 88%가량 늘었는데 매진 사례가 빈번할 만큼 흥행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라이온즈 파크에선 75경기가 치러졌는데 이 중 34경기가 매진된 바 있습니다. 네, 경북대학교는 새로운 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고요? 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대학교 제20대 총장으로 허영우 교수를 인준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준안을 제거하면서 허 총장의 임기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허 총장은 선거 과정에서 시대를 이끄는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 미래를 주도하는 글로벌 대학을 3대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교육환경 개선과 융합교육 혁신, 균형 있는 학문 발전과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 등을 7대 혁신 전략으로 내세워 1순위 총장 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허 총장은 경북대를 세계가 주목하는 초일류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전태일 열사가 어린 시절 대구에서 살았던 옛집이 모금 5년 만에 개관을 했죠. 네,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이 추진한 전태일 열사 옛집 복원 사업이 완료돼 지난 13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대구 중구 남산동 2178-1번지에 자리한 이곳은 1962년부터 2년간 전태일 열사가 가족과 살던 곳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이곳에 살면서 청옥 고등공민학교에 다녔는데요. 이 시기를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2019년 3월 전태일의 친구들을 설립하고 5월부터 모금운동을 전개해 복원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5년 동안 시민 3천여 명이 참여해 8억 원을 모았고 집 매입과 복원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개관식에는 전태일 열사의 가족과 시민들이 참여해 새로 탈바꿈한 옛집이 대구의 새로운 상징 공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